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상속이나 증여로 예상치 못하게 중소형 빌딩을 관리하게 되신 분들, 그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특히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내용은요. 글로벌 PMC조 유의 김용남 대표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하신 여러 칼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갑자기 내 건물이 생겼는데 이걸 뭐 직접 해야 하나? 아니면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하나?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그 중요한 결정 기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부모님께 덜컥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사실 경험도 없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나? 아니면 전문 회사에 맡겨야 하나? 이거 아닐까요?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에서 다들 혼란을 많이 겪으시죠. 사실 예전처럼 건물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막 가치가 오르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. 이제는 자칫 잘못 관리하면 공실 늘어나고 임대 수익 줄고 그래서 오히려 건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직접 관리하시려면 이게 단순히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또 임대 마케팅 능력, 그리고 임차인이나 여러 협력업체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,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합니다.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해요. 그렇군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건물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좀 분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뭐 관리 수수료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. 그런 생각에 섣불리 직접 나섰다가 오히려 손해를 더 크게 볼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정확합니다. 네. 어설프게 직접 관리하시려다가는 그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훨씬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야말로 소탐 대실인 셈이죠. 특히 요즘처럼 저성장 시대고 또 공급은 많고 이러면 임차인 구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비전문가가 혼자 힘으로 공실률 낮추고 수익률 높이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. 혼자 상속받아도 사실 이렇게 복잡한데 만약에 여러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.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커지겠네요. 칼럼에서도 보니까 돈 앞에서는 피도 물고 더 진하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언급되던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건가요? 공동상속. 이게 참 어렵습니다.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.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문제, 또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랑 관리 비용을 어떻게 나눌 거냐, 뭐 이런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죠. 이게 한번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아시겠지만 형제 간에 의상하는 건 물론이고 건물 관리 자체가 그냥 방치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속 직후부터 아예 전문 회사에 딱 맡겨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분쟁을 사전에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전문 자산관리 회사라는 게 그냥 임대료 받고 시설 고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임대차 계약 관리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, 연체 관리, 뭐 화재 보험 가입, 또 공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, 정기적인 건물 점검까지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제공하니까요. 실제로 전문 관리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눈에 띄게 오른 사례도 꽤 많습니다. 네. 칼럼에 나온 그 LC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위탁 관리를 통해서 순영합 소득, NOI라고 하죠. 이게 늘면서 빌딩 가치가 15%나 오르고 또 못 받고 있던 임대료 1억 원까지 회수했다고요. 그리고 PC 사례에서는 공실률이 15%에서 5% 아래로 뚝 떨어지고 임대 수입은 20%나 늘었다니. 와, 정말 전문가의 역할이 크네요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그런 전략적인 관리라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. 매달 수입 지출 내역이나 뭐 수선 이력 같은 걸 상세하게 담은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거든요. 그러니까 상속인들 모두가 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2013년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막막했던 PC, 또 형제 간 갈등을 겪던 LC와 KC, 그리고 비교적 최근 사례인 2025년 LC 가족이나 P 교수 같은 경우도 다 전문 위탁 관리를 통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. 게다가 관계도 회복하고 자산 가치도 올리고, 야,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그냥 나가는 돈,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또 키우기 위한 필수 투자다. 이렇게 좀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. 물론 어떤 전문가 또 어떤 회사를 만나느냐가 성패를 가리겠죠.
최소 10년 이상 꾸준하게 관리 실적이 있는지,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다루는지, 그리고 내 건물을 전담할 인력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 오늘 이 칼럼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상속받은 부동산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 감정적인 문제까지 더해지고요. 직접 관리가 좀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 위탁 관리가 투명성이나 효율성,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가족 간의 화합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보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당신에게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주로 상속이 이루어진 후의 관리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,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물려주실 분하고 또 받으실 분들이 함께 모여서 관리 방식이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둔다면 어떨까요?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는 많은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정이 있어야 돈도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. 결국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.